늑대의 울음소리가 한겨울 와이오밍의 어둠을 가르고 제발, 제발 떨리는 손으로 라이플을 움켜쥔 채 그녀는 눈보라를 뚫고 양떼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2년 전 남편을 잃은 이후 400에이커의 목장을 혼자서 지켜내는 것은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늑대 복귀 프로그램으로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가고 있을 때 구해온 동양의 한 마리 작은 개로 시작한 반전,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와이오밍주 옐로스톤 인근에서 대대로 이어온 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그날만 아니었다면 제임스는 늘 폭설이 내리면 양들을 직접 확인하러 가곤 했습니다. 엘리, 걱정 마. 금방 다녀올게. 마지막으로 들은 남편의 목소리였죠. 그날 밤 폭설은 유독 거셌고 제임스는 빙판에 미끄러져 깊은 계곡으로 추락했다는 소식을 아침에 들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소피아와 에단에게 아빠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말할 때 제 심장도 함께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400에이커의 목장을 혼자 꾸려간다는 건 녹록지 않았습니다. 듀크라는 그레이트 피레니즈가 있긴 했지만 이 덩치 큰 녀석은 늘 제 기대와 달랐죠. 어릴 때부터 공들여 키웠건만 크기만큼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양들 사이로 성급하게 뛰어들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곤 했죠. 하지만 10살 소피아는 양들에게 먹이를 주는 일을 도맡아 했고 8살 에다는 제가 울 때마다 엄마가 최고야 라며 안아주었죠. 아이들이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도 잠시, 정부의 늑대 복귀 프로그램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첫 피해가 있던 날, 양들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제임스가 늘 확인하던 그 시간에 이번에는 제가 혼자 달려나가야 했습니다. 눈밭에 흩뿌려진 핏자국을 보며 다리가 후들거렸죠. 5마리의 양이 참혹하게 죽어 있었고 늑대의 발자국만이 달빛에 선명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죽어가는 양들의 울음소리, 제임스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늑대들의 눈빛이 뒤섞여 나타났죠. 석 달 만에 20마리가 넘는 양을 잃었고 목장의 대출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절망 속에서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지역 동물병원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에서는 차가운 비가 내렸고 병원 문을 열자 따뜻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국인 수의사 김지훈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도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죠. 김 수의사는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진도 바닷가 마을에서 한 노인이 진돗개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 할아버지십니다. 할아버지는 진도에서 평생 진돗개를 키우셨어요. 10살 때였을까요? 제가 미국 유학을 떠난다고 했을 때 할아버지께서 이 사진을 주시며 말씀하셨죠. 지훈아, 우리 진돗개처럼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동물은 없다. 내가 언젠가 이 지혜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만나게 될 거야. 김 수의사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작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임종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진돗개의 지혜를 세상에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와이오밍까지 오게 됐죠. 늑대 복귀 프로그램으로 고통받는 목장들의 소식을 듣고 할아버지의 유언이 떠올랐거든요.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김 수의사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가 꺼내 보여준 것은 한 장의 편지였습니다. 이건 진도에 있는 오랜 진돗개 브리더와 주고받은 편지입니다. 엘리, 제가 알고 있는 해결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돗개입니다. 진돗개는 한반도에서 1000년 이상을 살아온 토종견입니다. 김 수의사의 설명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뜻하는 무궁이라는 이름의 3개월 된 수컷이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던 그 특별한 혈통이죠. 일주일 후 저는 김 수의사와 함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이동장 속에서 맑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강아지를 처음 만났을 때의 감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까만 눈동자 속에 쏟아지는 별들이 박혀있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궁은 고요히 제 무릎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목장에 도착하자 듀크가 거만한 눈빛으로 무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3배도 안 되는 크기의 강아지를 보며 콧방귀를 뀌더군요. 하지만 무궁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듀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죠.
소피아와 에다는 무궁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습니다. 엄마, 무궁이 눈빛이 정말 특별해요. 소피아가 말했죠. 무궁은 아이들의 환영에 꼬리를 살랑거리며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저런 작은 개가 늑대를 막을 수 있겠어? 윌리엄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덩치 큰 듀크도 못하는 걸 저 조그만 강아지가 어떻게 한다고. 목장주들의 모임에서도 수군거림이 이어졌죠. 무궁은 그런 시선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특히 양떼를 대하는 방식이 듀크와는 달랐습니다. 듀크가 양떼 사이를 덩치로 헤집고 다닐 때 무궁은 조용히 관찰하며 양들의 패턴을 파악했죠. 놀라운 건 듀크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엔 무궁을 무시하던 듀크가 점차 무궁의 행동을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궁이 특정 지점에서 경계를 서면 듀크도 그 반대편을 지키는 식으로요. 둘의 협력이 시작된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김 수의사가 주기적인 검진을 위해 방문했을 때 말했습니다. 무궁이가 듀크의 힘과 자신의 지혜를 조합하고 있어요. 진돗개의 뛰어난 지능이 발현되고 있는 거죠. 한 달이 지날 무렵 목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궁은 양떼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듀크는 무궁의 신호에 따라 힘을 보태며 두 마리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무궁이랑 듀크가 진짜 친구가 됐어요. 에단의 말처럼 이제 우리 목장은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처음으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무궁과 듀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무궁은 차분하게 양떼를 모으고 듀크는 무궁이 지시하는 위치에서 위압적인 자세로 서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김 수의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투쟁이 아닌 지혜에서 나온다. 무궁의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 우리에게도 해결책이 있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그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진 어둠 속에서 6마리의 늑대가 목장을 에워쌌습니다. 소피아가 양들에게 마지막 사료를 주러 나간 시간이었습니다. 소피아야, 어서 들어와. 제 다급한 외침과 동시에 늑대 한 마리가 소피아의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하지만 무궁은 이미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번개 같은 속도로 소피아 앞을 가로막은 무궁은 늑대와 정면으로 마주섰습니다. 듀크는 소피아를 집 쪽으로 유도하며 방어를 시작했죠. 엄마, 소피아가 현관에 도착하자마자 늑대 무리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두 마리가 듀크를 향해 달려들었고 날카로운 이빨에 듀크의 앞다리가 찢겨나갔습니다. 듀크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는 순간 무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궁은 순식간에 전략을 바꿨습니다. 부상당한 듀크를 양떼 한가운데로 유도하고 홀로 6마리의 늑대와 대치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궁이 갑자기 늑대들 사이로 뛰어들더니 리더로 보이는 늑대의 주위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윌리엄이 망원경으로 상황을 지켜보다 놀란 듯 중얼거렸습니다. 무궁은 마치 물 흐르듯 부드럽게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으로 늑대들의 대형을 흐트러뜨리고 있었습니다. 리더 늑대가 무궁에게 달려들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무궁의 전략에 혼란이 온 늑대들은 서로 충돌하기 시작했고 결국 리더 늑대는 후퇴 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궁아, 소피아가 울며 달려나가려 했지만 제가 막아섰습니다. 무궁은 여전히 경계 태세를 풀지 않은 채 목장 주변을 살폈고 늑대들의 완전한 퇴각을 확인한 뒤에야 듀크에게 돌아왔습니다. 김 수의사가 듀크의 부상을 치료하는 동안 무궁은 한시도 듀크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놀랍군요. 무궁이가 보여준 건 단순한 방어가 아닙니다. 상대의 심리까지 고려한 고도의 전략이었어요. 다음 날 윌리엄이 찾아왔습니다. 평생 목장견들을 봐왔지만 저런 건 처음이요. 무궁이 정말 특별한 녀석이구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비웃음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날 밤 무궁이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와이오밍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했습니다. 폭설이 3일째 계속되던 날 최악의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5마리의 양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날씨의 수색은 불가능합니다.
경찰은 완강히 말을 잘랐습니다. 시야는 불과 1m도 되지 않았고 기온은 영하 35도까지 떨어졌죠. 하지만 무궁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윌리엄이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불법 사냥꾼들이 늑대를 쫓고 있어 무장을 했더군요. 늑대떼가 우리 목장 방향으로 도망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폭설 속에서 길 잃은 양들, 도망치는 늑대들, 그리고 그들을 쫓는 무장 사냥꾼들까지. 하지만 무궁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무궁은 우선 듀크를 양떼 곁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폭설을 뚫고 사라진 양들의 흔적을 찾아 나섰죠. 30분 후 멀리서 무궁의 신호가 들렸습니다. 놀랍게도 무궁은 폭설 속에서도 양들의 냄새를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총성이 울렸습니다. 사냥꾼들이 늑대를 향해 무차별 사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눈보라 속에서 늑대들과 양들이 뒤섞였고 상황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무궁의 행동은 놀라웠습니다. 양들을 원형으로 모으고 오히려 늑대들을 그 안쪽으로 유도했습니다. 사냥꾼들은 눈보라 때문에 제대로 된 조준을 할 수 없었고 결국 빗나간 총알들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죠. 저길 봐요. 소피아가 소리쳤습니다. 무궁이 만든 혼란 속에서 사냥꾼들은 방향 감각을 잃기 시작했고 서로를 향해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폭설이 그치며 달빛이 비쳤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죠. 무궁이 이끈 양떼와 늑대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한편 사냥꾼들은 서로를 겨누고 있는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도대체 윌리엄이 도착했을 때 그의 입에서는 더 이상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궁은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과 보호해야 할 생명들을 완벽하게 구분해냈고 폭설까지 이용해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입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불법 사냥꾼들은 체포되었고 늑대들은 조용히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잃어버렸던 양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무궁이 보여준 건 단순한 영리함이 아닙니다. 김 수의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생명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는 지혜죠. 그날 밤 저는 무궁을 꼭 안았습니다. 그의 털에서는 아직도 차가운 눈의 냄새가 났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무궁이라는 이름처럼 그의 지혜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브라운 교수팀의 방문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시작됐습니다. 연구진이 무궁의 DNA를 채취하던 중 갑자기 에단이 절벽에서 미끄러진 것입니다. 순간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무궁은 채취 도중이었음에도 에단의 위기를 감지하고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놀랍게도 무궁은 에단의 옷자락을 물면서도 동시에 근처의 덤불가지를 물어 지렛대처럼 활용했죠. 믿을 수 없군요. 브라운 교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사 행동이 아닙니다. 무궁이 순간적으로 물리학적 계산을 한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연구는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DNA 분석 결과 무궁의 뇌 구조는 일반 개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특히 문제 해결과 공간 지각 능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놀랍도록 발달했어요. 하지만 더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환경보호단체와 목장주들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였죠. 윌리엄의 목장에서 열린 회의에서 양측은 격렬한 언쟁을 벌였고 상황은 폭력적으로 변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무궁이 회의장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무궁은 천천히 양측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갑자기 밖으로 나가 늑대가 있는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 양떼를 보여주었죠. 모두가 무궁의 행동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는 동안에도 자연은 이미 그들만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건 정말 경이로운 수준의 의사소통이에요. 브라운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무궁은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는 두 세계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과학 저널에 실렸고 무궁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무궁에게는 이런 관심도 특별할 게 없어 보였습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양떼를 살피고 듀크와 함께 목장을 지키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으니까요. 김 수의사는 무궁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이 알게 되었네요. 할아버지의 유지를 이제야 제대로 이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달빛이 드리운 목장에서 저는 무궁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깊고 지혜로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궁이란 이름처럼 그의 능력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1년이 지났습니다. 환경보호국의 목장 늑대 공존 프로그램이 공식 정책이 되었고 무궁의 방식은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나날도 잠시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것입니다. 늑대들이 서식지를 잃고 대거 목장 지역으로 내려오기 시작했고 무장한 밀렵꾼들도 그들을 쫓아 몰려들었습니다. 무궁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산불을 피해온 야생동물들, 놀란 양떼들, 그리고 이를 노리는 밀렵꾼들까지. 하지만 무궁은 이미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놀랍게도 무궁은 다른 목장의 진돗개들과 함께 협력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각자의 영역을 나누고 신호를 주고받으며 마치 하나의 커다란 보호망을 형성한 것입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브라운 교수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돗개들이 집단 지성을 발휘하다니, 이건 개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거예요. 산불이 잠잠해질 때까지 한 달 동안 무궁과 진돗개들은 단 한 마리의 양도, 늑대도 잃지 않았습니다. 밀렵꾼들은 체포되었고 야생동물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았죠. 이 사건은 전국 뉴스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진돗개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보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태계와 인간의 공존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소피아는 수의대에 합격했고 에다는 환경보호단체에서 인턴십을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무궁에게서 배운 지혜를 각자의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었죠. 김수의사의 진돗개 도입 프로그램은 이제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무궁이가 보여준 가능성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진돗개의 가치를 알게 되었죠. 오늘도 저는 무궁과 함께 아침 순찰을 돕니다. 멀리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리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무궁이 보여준 지혜로운 길이 있기에 우리는 모두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압니다. 이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무궁이란 이름처럼 우리 앞에는 아직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